처음엔 무모한 실험처럼 보였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는 요금소, 물리적 장벽 없는 통제, 실패하면 국가적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하단계는 안전의 상징이었습니다. 100년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그 금기를 넘었습니다. 차단기를 없애고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세계는 실패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다른 나라들이 그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도입했고 방글라데시가 따라갔으며 필리핀이 채택했습니다. 10개국이 줄을 섰습니다. 세계 교통 포럼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정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본을 비롯한 세계를 확신하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단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입니다. 정체입니다. 혼란입니다. 32년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부고속도로는 차단기가 없습니다. 사고율은 더 낮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마츠다이라 노부아키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32년간 인프라 정책을 담당해왔습니다. 고속도로 요금 체계, 안전관리까지 수천억 엔 규모의 예산을 집행해왔죠. 그 긴 시간 동안 차단기 제거 제안을 3번이나 반려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국가가 먼저 멈추지 않으면 국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제 철학이었고 30년 넘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일본의 톨게이트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들이 게이트 500m 전방부터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게이트 앞에 다다르면 시속 20km까지 감속하죠. 그 순간 붉은 브레이크 램프가 고속도로 위에 물결처럼 번져나가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제동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차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핸들을 쥔 손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갑니다. 운전자들은 모두 차단기를 응시하면서 기계의 승인을 조용히 기다리죠. 단말기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고 나서야 비로소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그제야 조심스럽게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이것이 안전입니다. 30년간 이 시스템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이 아니라 확신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국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운전자는 실수를 합니다. 판단을 잘못합니다. 과속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물리적으로 막아야 하는 겁니다. 차단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023년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한 권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죠. 한국 스마트 톨링 시스템 분석 보고서. 별다른 기대 없이 표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물리적 차단기 완전 제거. 잠시 멈췄습니다. 차단기를 제거했다는 겁니까? 완전히 없앴다는 말입니까? 보고서를 계속해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3.6m로 차로를 확장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했다고 합니다.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했고 영상 인식 기술을 적용했으며 감속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속 없이 통과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차단기도 없이 말입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율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3%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균 통과 속도는 시속 100km였습니다. 그 숫자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차단기도 없이 감속도 없이 시속 100km로 통과하는데 사고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그 페이지를 정확히 3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안경을 벗어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경을 쓰고 보고서를 응시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마이너스 23%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정체도 대폭 해소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료 소비량이 감소했고 배기가스 배출량도 줄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톨게이트 통과 시간이 평균 15초에서 2초로 단축됐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고속도로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붉은 브레이크 램프들이 규칙적으로 빛나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30년 넘게 지켜온 익숙한 풍경입니다. 질서 있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그 풍경을 진심으로 사랑해왔습니다. 이 풍경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풍경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다는 겁니까?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마이너스 23%, 시속 100km, 차단기 제거, 통과 시간 2초.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이마를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통계 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차단기 없이 시속 100km로 통과하는데 사고가 줄어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 숫자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보고서를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 23%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분명히 뭔가 빠진 정보가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자료실에서 한국 하이패스 관련 과거 보고서들을 모두 찾아서 책상 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적된 자료들이었죠. 가장 오래된 보고서부터 천천히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이 하이패스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해였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가 절로 저어졌습니다. 차로 폭이 겨우 3m였습니다. 일반 승용차 폭이 1.8m 정도니까 양옆으로 겨우 60cm씩 여유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좁은 공간으로 고속 진입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설계였죠. 진입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보고서에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선명하게 남은 충돌 자국들이었습니다. 검은 페인트 자국이 구조물 표면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고 어떤 곳은 콘크리트가 깎여나간 흔적도 보였습니다. 사이드미러가 부러진 차량 사진도 있었고 범퍼가 찌그러진 사진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고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운전자들이 시속 30km 제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진입 속도는 시속 80km에서 90km였다고 합니다. 3m 좁은 차로로 시속 90km로 진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죠.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한국 운전자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제한 속도를 무시하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속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른 보고서도 계속 살펴봤습니다. 2009년 자료에는 하이패스 차로 충돌 사고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조물 보수 비용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 톨게이트에서만 연간 17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감속하면서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죠. 차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함부로 과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한국은 그 통제를 포기했습니다. 운전자들의 속도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고가 증가했고 비용이 증가했으며 위험도가 올라갔습니다.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2010년 보고서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사고율 증가, 구조물 파손, 보수 비용 상승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여백의 메모를 적었습니다. 속도 통제 실패. 안전경시. 예측 가능한 결과. 그렇습니다. 한국의 실패는 예측 가능했던 겁니다. 빠른 것과 안전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빠른 것만 추구했고 안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놓쳤던 겁니다. 다시 2023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마이너스 23%. 차로를 3.6m로 확장했고 구조물을 제거했으며 영상 인식 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차로를 넓힌다고 해서 운전자의 행동이 바뀝니까? 구조물을 없앤다고 해서 과속이 줄어듭니까?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장애물이 없으면 운전자들은 더 빠르게 달리려고 할 겁니다. 시속 100km가 아니라 120km, 130km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지금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한국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펜을 들어보고서 여백에 적었습니다. 단기 데이터. 장기 검증 필요. 운전자 행동 변화 미확인. 사고 심각도 분석 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23%라는 숫자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년 후에는 다시 사고율이 올라갈 겁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덮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속도를 통제하지 못했고 그 결과 사고가 증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한계가 드러날 겁니다. 보고서를 아무리 읽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분명했죠. 한국의 하이패스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말이죠. 2023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한일교통정책협의였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죠. 보고서의 숫자가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한국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함께 경부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곧 문제점이 보일 겁니다. 현장에 가면 반드시 허점이 드러날 거라고 말이죠. 차는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도로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차선은 깨끗했고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 아닙니까? 중요한 건 톨게이트입니다. 거기서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전방에 톨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차의 움직임을 주시했죠. 일본이었다면 지금쯤 브레이크 램프가 켜질 시간입니다. 시속 100km에서 20km로 감속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앞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제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제가 운전하는 것처럼 발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한 겁니다. 톨게이트가 이제 200m 앞입니다. 앞차는 여전히 시속 100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0m, 100m, 50m.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감속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차단기가 있을 겁니다. 차단기가 내려와 있으면 충돌합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구조물도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벽도 없었고 좁은 차로도 없었습니다. 그냥 넓은 도로가 계속 이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앞차는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감속도 없이 멈춤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 차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톨게이트를 지나온 게 맞습니까? 정말 지금 통과한 겁니까? 운전석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제 완료 알림이었습니다. 앞을 다시 봤습니다. 차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속 100km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톨게이트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차단기도 없었고 정지도 없었고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완전 무정차 시스템입니다. 영상 인식 기술로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고 결제까지 처리됩니다. 운전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로 읽었을 때와 직접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금 무의식적으로 차단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톨게이트는 멈추는 곳입니다. 감속하는 곳입니다. 차단기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게 제가 알던 톨게이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톨게이트는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갔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톨게이트 구조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구조물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카메라와 전광판이 있는 평범한 도로 구간일 뿐이었으니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다음 톨게이트까지 40km라고 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보고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마이너스 23%. 그 숫자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사고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사고가 날 이유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차단기가 없으니까 차단기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감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급제동 사고가 없습니다. 정체가 없으니까 추돌 사고가 없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32년간 제가 지켜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차단기였습니다. 멈춤이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그게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한국국토교통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에 대한 상세 브리핑이었죠. 회의실에는 여러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 통계, 사진들이 스크린에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차로 확장, 구조물 제거, 다차로 시스템 도입. 어제 직접 본 내용들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단기를 없앴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겁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번호판 인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영상 인식 기술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판독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폭우가 내리거나 야간이면요? 그런 상황도 테스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자가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통과했습니다. 번호판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흙으로 가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숫자가 떴습니다. 0.01초. 인식 완료. 멈췄습니다. 0.01초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보신 것이 실제 작동 화면입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차량이 통과하는 순간 인공지능이 0.01초 만에 번호판을 판독합니다. 폭우, 야간, 번호판 일부 가림 같은 악조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01초. 그 짧은 시간에 번호판을 읽는다는 겁니까? 사람 눈으로도 보기 힘든 상황인데 말입니까? 오류율은 얼마입니까?
99.8% 정확도입니다.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99.8%라는 건 오류율이 0.2%라는 얘기입니다. 1000대 중 2대만 오인식된다는 뜻이죠. 0.2% 오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상을 저장합니다. 나중에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정정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단말기가 없어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번호판만으로 차량 정보와 결제 계정을 연동하니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단말기가 필수입니다. 단말기가 없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단말기가 고장나면 차단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항상 단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확인해야 하고 작동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말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번호판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겁니까?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주간이었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차량들이 시속 110km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차례로 숫자들이 떴습니다. 0.01초. 인식 완료. 0.01초. 인식 완료. 0.01초. 인식 완료. 모든 차량이 0.01초 만에 인식됐습니다. 감속도 없었습니다. 멈춤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됐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99.8%라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담당자를 봤습니다. 이 시스템은 몇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까?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2020년에 전국 확대했고 2022년에 완전 무정차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7년입니다. 7년 동안 운영됐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검증 기간이었습니다. 사고 통계를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톨게이트 사고율이었습니다. 그래프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2023년 사고율이 2016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56% 감소했습니다. 56%.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겁니까? 차단기를 없앴는데 말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당자가 다음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30년 넘게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고 단말기가 있고 감속이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걸 없앴습니다. 차단기도 없고 단말기도 필요 없고 감속도 없습니다. 0.01초 만에 인식하고 99.8% 정확도를 유지하고 사고는 56% 감소했습니다.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오류를 막는다. 그들은 오류를 계산한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0.01초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99.8%, 56% 감소.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한국국토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이었죠. 담당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차단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차단기는 불신의 장벽이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불신의 장벽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차단기는 운전자를 믿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운전자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막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운전자도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할까 불안해합니다. 차단기가 열릴까 걱정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32년간 무엇을 해왔습니까?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단말기를 의무화했습니다. 감속을 강제했습니다. 그게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신이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존중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은 물리적 차단기로 막습니다. 한국은 구조물을 제거했습니다. 일본은 감속을 강제합니다. 한국은 무정차로 흘러갑니다. 일본은 단말기에 의존합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이 인식합니다. 일본은 사고를 예방합니다. 한국은 사고 확률을 계산합니다. 두 나라의 철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다시 경부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탔습니다. 직접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몸으로 느끼고 싶었으니까요. 차를 빌려서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렸습니다. 전방에 톨게이트가 보였습니다. 발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참았습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속 100km를 유지했습니다. 톨게이트가 다가왔습니다. 100m, 50m, 30m.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충돌할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삐 소리가 났습니다. 결제 완료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감속도 없었고 멈춤도 없었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톨게이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통과한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힘을 뺐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단기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멈추지 않아도 안전했습니다. 시스템이 저를 인식했습니다. 0.01초 만에 번호판을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결제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경험했습니다. 다시 톨게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이크 쪽으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삐 소리가 났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톨게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멈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단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32년간 믿어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차단기는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멈춤은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제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차단기는 불신의 장벽이었습니다. 멈춤은 비효율이었습니다. 통제는 한계였습니다. 한국은 운전자를 믿었습니다. 기술을 신뢰했습니다.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은 흐름을 설계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차단기를 제거하자고 제안해야 합니까? 32년간 지켜온 시스템을 바꾸자고 말해야 합니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해야 할까요? 서울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서 한국 스마트 톨링 시스템에 대한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성공한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만 작동하는 특수한 사례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2021년 한국 스마트 톨링 시스템 도입. 무정차 통과 방식 적용. 톨게이트 직원 80% 감축. 연간 운영비 40% 절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만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해외로 나간 겁니다. 다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 2022년 개통과 동시에 한국 스마트 톨링 적용. 전차로 무정차 시스템 운영. 하루 평균 3만 대 처리. 교통 체증 70% 감소. 다른 기사도 계속 나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스카이웨이 확장 구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순환도로. 태국 방콕 고속도로 제2구간. 모두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두 무정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출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에서 검증한 시스템을 세계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스마트 톨링 시스템 도입 후 연간 경제 효과. 연료 절감 2천억 원. 시간 절약 1조 3천억 원. 배기가스 감소로 인한 환경 비용 절감 5천억 원. 합계 2조 원. 2조 원입니다. 차단기를 없앴더니 2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30년 넘게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손실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는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안전의 대가라고 믿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도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봤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부하 직원이 보고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톨게이트 혼잡도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평균 대기시간 12초. 피크 시간대 대기시간 45초. 연간 누적 대기시간으로 환산하면 전국 합계 8억 시간. 연료 낭비액 추정치 1조 5천억 엔. 1조 5천억 엔입니다. 한국의 2조 원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그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국제교통포럼 자료입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펼쳐봤습니다. 2023년 아시아 교통혁신 사례 발표. 한국 스마트 톨링 시스템.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정. 10개국에서 벤치마킹 요청. 베스트 프랙티스. 10개국 벤치마킹.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톨게이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붉은 브레이크 램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세계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만 그대로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바꾸고 있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32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차단기를 지켰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게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변화시켰습니다. 세계로 나갔습니다.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남겨졌습니다. 과거에 남겨졌습니다. 책상에 팔을 올렸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단기는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멈춤은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통제는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한계였습니다. 한국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차단기를 없앴습니다.
운전자를 믿었습니다. 기술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10개국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건 표준입니다. 일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정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성 간부들이 모여서 내년도 톨게이트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앉아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차단기 유지보수 비용, 단말기 교체 비용, 직원, 인건비, 구조물 보수 비용까지 익숙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매년 검토해온 숫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동료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톨게이트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8%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된 이유는 차단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단기가 정말 꼭 필요한 겁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료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관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발표하십시오.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풍경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본의 톨게이트 풍경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들이 게이트 앞에서 20km까지 급격하게 감속하는 모습 말입니다. 운전자의 발이 브레이크 페달로 옮겨가고 차체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승객들의 몸도 함께 기울어집니다. 모든 운전자가 차단기를 응시하면서 기계가 승인 신호를 보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단말기에서 삐 소리가 나고 나서야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그제야 조심스럽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톨게이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속 100km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조물도 없고 차단기도 없습니다. 카메라가 0.01초 만에 번호판을 인식하고 99.8% 정확도로 판독합니다. 차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이 두 풍경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의 톨게이트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램프가 빨갛게 빛나면서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차들이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이후로 계속 적어온 문장들을 천천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오류를 막는다. 그들은 오류를 계산한다. 우리는 안전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은 흐름을 설계했다. 우리는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바꾸고 있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우리는 차단기 뒤에 서 있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노트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2년입니다.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단기를 지켜왔습니다. 차단기야말로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차단기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다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단기는 사실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운전자를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불신이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직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모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멈추지 않고도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책상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위에서 처음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톨게이트를 무정차로 통과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충돌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바로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차단기가 없어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2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톨게이트 앞에는 차들이 멈춰서서 차단기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광경은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했고 방글라데시가 적용했으며 필리핀이 채택했습니다. 일본만 그대로 서 있습니다. 차단기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넣어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 창밖으로 도쿄의 톨게이트를 볼 때마다 한국의 고속도로가 떠올랐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후배 한 명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젊은 기술직 공무원이었죠. 차관님,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톨링 시스템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32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열정은 사라지고 현상 유지만 생각하게 됐었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직접 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떠셨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충격적이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고백해야 할까요?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속 100km로 그냥 통과했습니다. 감속도 없었고 멈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0.01초 만에 번호판을 인식하고 99.8% 정확도로 처리합니다. 단말기도 필요 없습니다. 후배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료 절감 효과도 크고 환경에도 좋고 운전자 편의도 높아지는데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유지해온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차들이 줄지어 멈춰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저 차단기는 단순한 장치가 아닙니다. 국가는 최악을 가정해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운전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걸 바꾸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후배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적어둔 문장들을 후배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오류를 막는다. 그들은 오류를 계산한다. 우리는 안전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은 흐름을 설계했다. 우리는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바꾸고 있었다. 우리는 차단기 뒤에 서 있었다. 후배가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차관님. 천천히 말했습니다. 32년간 차단기가 안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멈춤이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제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차단기를 제거했는데 더 안전해졌습니다. 멈추지 않았는데 질서가 유지됐습니다. 통제하지 않았는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운전자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후배가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차관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차단기 앞에서 멈춰 선 차들이 보였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국가는 최악을 가정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최적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차단기는 두려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정차 시스템은 신뢰에서 태어났습니다. 후배가 기다렸습니다.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했습니다. 멈춤이 안전이라 믿었던 나에게 한국은 흐름이 곧 안전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문장을 말하고 나서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2년간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밖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차단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 신뢰를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